끈이론, 만물의 최소 입자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다음 같은 게 만물의 최소 입자이다. 끈이론, 물리학의 혁명인가 아니면 거만하고 쓸데없는 이론인가? 지금 끈이론이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학의 혁명인가 아니면 거만하고 쓸데없는 이론인가? 이 거만하고 쓸데없는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구체적인 실험 예측을 한 적이 없다. 실험도 한 적도 없고 예측도 한 적이 없다. 거시 스케일의 현상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어떤 것도 예측하지 못한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또 거만하고 쓸데없는 이론이라는 말도 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미래를 보는 거죠. 끈이론. 이것이 만물을 통합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론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관점으로 본다면 물리학의 혁명이고 현실을 본다면 현실적 관점으로 본다면 거만하고 쓸데없는 이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실험이고 예측이고 거시 스케일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 과연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근원 물질이냐 아니면 지배 물질이냐는 거죠. 근원 물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학이 됩니다. 근데 지배 물질이라고 한다면 현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근원 물질이죠. 끈이론은. 그러니까 수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배물질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지배물질 관점에서 지배하는 게 뭐냐를 찾은 다음에 저는 이제 어미 블랙홀이 우리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지배물질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실험하고 예측하고 거시 스케일 현상을 설명을 하고 또 예측을 하고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원 물질이 뭐냐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끈이론, 방법론이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배물질. 끈이론. 다차원 우주 매우 작은 크기의 끈. 1차원 개체와 막 다차원 개체가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다는 이론. 이제 끈이죠. 끈이 차원이 이렇게 있고, 차원 속에 이제 이렇게 동그란 그 더 작은 차원이 존재하고, 실제로 이러한 차원은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물론, 막이 이렇게 존재하고, 근데 끈이론과 어미 블랙홀 우주론,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접근 방법의 차이일 뿐이죠. 끈이론은 이렇게 근원 물질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고, 저 어미 블랙홀 우주론은 지배 물질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미 블랙홀 우주론은 이제 현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거는 매우 작은 크기의 끈, 동그라미 아닙니까? 이렇게 끈이 뭐냐는 거죠. 끈이 뭐냐라고 끈이론의 질문을 하면 이제 그 끈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왜? 결국 수학이기 때문에. 저는 이 끈은 여기서 설명했듯이 우리 어미 블랙홀이 여기에 있고 우리 공간이 XYZ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여기에 알파 끈이 있다. 알파 끈 속에는 베타 끈이 있다. 그럼 알파 끈은 도대체 뭐냐? 물으면 그거는 4차원 세계 A축이다. A축이 어미 블랙홀에 의해서 이렇게 확 알파 축의 그 끈으로 된 거다. 그럼 베타축은 또 4차원 우주 세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끈으로 되는 거고. 그럼 감마축이 있고 델타축이 있고 계속 이제 반복 순환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물리학적 설명이죠. 그럼 축이란 도대체 뭐냐? 축이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냥 축이다, A축이다 이러면 수학이죠. 그래서 방금 그거 다시 설명하면은 우리 세계의 4차원 블랙홀이 있고 우리 세계의 4차원 블랙홀은 5차원 블랙홀 표면에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 우주는 대발생이다라는 곳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국 M차원의 평면 우주, 근원 우주가 있고 블랙홀이 탄생하는 순간 입자가 탄생을 한다는 거죠. 입자. 이게 끈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이것이 바로 입자이다. 우리 세계의 어미 블랙홀에 의해서 우리 세계의 입자로 보이는 것이고 축이 뭐냐? 즉 S축, Y축, Z축, 축이 뭐냐? 이건 이제 수학이냐, 물리냐? 축에 대해서는 또 더 뒤편에 여기 있죠. 축, 공간, 입자. 도대체 축이 뭔지, 공간이 뭔지, 도대체 입자가 뭐냐? 축을 수학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물리로 해석할 거냐? 설명을 하였습니다. 쭉 이거는 이제 뭐 실험, 예측, 설명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이론과 어미 블랙홀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11차원, 26차원, 10차원, 12차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끈이론에서. 블랙홀 역시 차원 얘기하죠. 앞에서 방금 보셨듯이 M차원이다. 근데 제가 질문이 차원이 명확히 결정될 수 있는가? 끈이론에서 명확히 결정을 해버립니다. 10차원이다, 12차원이다, 11차원이다 이렇게 명확히 결정을 해버리죠. 근데 양자역학에 의하면 확률 아니겠습니까? 불확정성의 원리. 즉 차원 역시 확률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차원이 돼야 할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11차원이다 라고 답변하면은 양자역학과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차원이 결정되버리면 모든 것은 결정된다는 거 아닌가. 결정론이죠. 차원이 결정됐다. 뭐 10차원이라고 하죠.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10차원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은 결정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제 이론은 앞에서 그 설명하였듯이 M차원이다. M차원 평면 우주인데 그럼 M 몇 차원이라는 뜻이냐? 예, M 값은 모른다. 즉, 뭐 11차원 혹은 12차원은 의미 있다 이지 뭐 정확히 11이다. 11이 틀렸고 12가 돼야만 한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원 우주는 확률적으로 12차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데 이제 또 가장 확률적으로 입자물리하고 표준모형 31페이지 보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뉜답니다. 1세대는 저는 4차원의 축이다. 2세대는 5차원의 축이다. 3세대는 6차원의 축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숫자를 보면은 여기 4차원하고 5차원하고의 숫자는 68,000배입니다. 이게 2.5하고 170kg하고 근데 5차원하고 6차원의 그 크기 차이는 160배라는 거죠. 이것과 이것은 160배이라는 겁니다. 그럼 68,000배에서 160배에서 그러면 7차원은 한 배가 되겠죠. 1배. 그러면은 근원 우주는 최소 7차원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7차원 정도면 타당한 7차원 정도가 근원 우주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정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칼라비 야후 다양체 추가 차원이 아주 작은 크기로 축소화되어 관측되지 않았다는 것. 예. 우리 차원이 이렇게 있고 이게 실제로 이러한 차원은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관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이 추가 차원이 아주 크기로 축소화. 누가 축소화 시켰냐는 거죠, 이게. 이 크기가 너무나 작은데 누가 축소화 시켰냐. 어미 블랙홀이 축소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방금 앞에서 그림으로 제가 설명하였듯이 어미 블랙홀이 축소화시켰다. 그래서 이거 맞다. 설명을 못하는 것 뿐이죠. 끈이론에서는. 저는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랜들 썬들런 모형. 우리 우주는 11차원 시공 내의 4차원 부분 공간에 있다는 이론. 즉 우리 우주는 너무나 작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우주가 있고 그 너무너무 큰 우주 속에 우리 우주가 아주 작은 우주가 있다. 이것도 맞다는 거죠. 방금 제가 M차원, 어미 블랙홀, 할미 블랙홀, 중주 할미 블랙홀. 우리 우주는 너무너무 작은 부분 공간에 있다는 거죠. 부분 공간이 아니라 이제 블랙홀 어미 블랙홀, 조상 블랙홀 표면에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건 현실 속에 있다는 거죠. 둘 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정확히 맞다. 접근 이론은 여분의 차원을 기반으로 하며 이들은 작은 공간에 말려 있을 것으로 예상. 작은 공간에 말려 있을 것.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누가 여분 차원을 만드느냐. 어미 블랙홀이 여분 차원을 만든다. 끈은 열린 끈과 닫힌 끈 두 종류가 있다. 닫힌 끈, 닫힌 차원이죠. 끈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차원, 닫힌 차원. 속도가 0일 때 열린 끈, 속도가 클수록 여기 닫힌 끈, 이제 정지해 있는 거죠. 정지해 있고 그럼 속도가 크면 속도가 발생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이제 볼텍스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직진을 하려면 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열린 끈이 된다. 끈은 여러 진동 모드를 지니며 진동 모드 특징이 입자의 특징을 결정한다. 어미 블랙홀이 결국 끈이지 않습니까? 끈이 어떻게 탄생되느냐? 어미 블랙홀이 끈을 탄생시킨다. 결국 어미 블랙홀이 뭐부터 반지름, 그다음 질량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회전 속도, 어미 블랙홀이 이런 걸 결정한다. 끈 여기서 만물의 근원 물질은 회전하는 철입자이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이거는 뭐 제가 기하학적 소설을 쓰는 건데, 어미 블랙홀이 이렇게 축을 이거 축이죠. A축을 어미 블랙홀이 이렇게 입자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것이 알파 입자. 이건 A축이죠. B축이 베타 입자. C축은 감마 입자. 끈이론은 통일장 이론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끈이론이 통일장 이론 해결책이 아니고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 그 통일장 이론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선 진리는 하나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하나이다. 근원 물질이 진리 하나가 될 수 있겠는지요? 아니면 지배 물질이 진리 하나가 될 수 있겠는지요? 근원 물질은 수학이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 물질은 결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현실을 지배해 버리는데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배 물질이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 통일장 이론의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끈이론 9차원, 10차원 시공간과 1차원의 시간, 공간은 제가 방금 여기서 차원 제가 얘기를 했었고, 1차원의 시간이 도대체 뭔가? 시간은 수학이고 변화라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란 도대체 뭔가? 여기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보면 시간은 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가? 현재는 과거와 미래는 구분되는 한순간인가? 아니면 의식의 치능적인 산물에 불과한가? 이거라는 거죠, 이거. 의식이 신흥적인 산물에 불과하다. 무슨 뜻이냐면 시간은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시간이 빠르다. 변화가 빠르다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느리다. 변화가 느리다. 시간이 멈춰있다. 변화가 멈춰있다. 즉, 이 변화는 이제 물리인 거죠. 현실. 이 현실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계산을 해야지 답이 나오니까. 이 변화라는 현실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수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보니까 의식의 신흥적인 산물, 시간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참 편리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변화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란 도대체 뭐냐? 변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당연히 우리 주위에 변화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원천 변화가 뭐냐? 이게 변화를 원천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여기 어미 블랙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표면에 이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러면 이 표면에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정을 할 때 변화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냐는 거죠. 시간은 흐르냐 아니면은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이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멈춰 있다죠. 시간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미 블랙홀이 변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은 할미 블랙홀을 잡아먹고 뿌쩍뿌쩍 큰다는 거죠. 어미 블랙홀은 이 할미 블랙홀을 계속 잡아먹습니다. 이게 계속 큰다는 겁니다. 즉 공간이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이게 변화 아닙니까? 이게 절대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시간. 관측자가 나냐 너냐가 아니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 이게 바로 일반 절대성 이론 혹은 특수 절대성 이론. 절대성으로 접근해야 된다. 어미 블랙홀이다. 이것이 절대시간 흐른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시 제가 강조하지만 끈이론하고 어미 블랙홀 우주론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단지 접근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질문. 끈이라는 단위의 원리로 만물을 설명하는가? 이제 끈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끈이 뭐 무한개의 개수가 있겠죠. 이거 가지고 끈이 무한개의 개수로 존재한다 가지고 만물을 설명하느냐 하느냐?
근데 또 답변을 보면은 뭐 설명 못한다. 어떠한 것도 설명한 거 없다. 라고 이제 답변이 있죠. 아니면 만물을 해석하기 위해 가정들이 계속 추가되는가? 이게 만물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들이 계속 추가되면은 또 매우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통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통일장 이론. 핵심이 뭐겠냐? 핵심은 우리 현실을 절대 지배하는 게 하나 있다. 그 가정하에 그 가정을 한다면 통일장 이론이 탄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해석하기 위해 가정들이 계속 추가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질문 또 끈이론이 우주의 팽창, 보이드, 우주 배경 복사, 이윤 MC의 제곱, 성간가스, 은하, 상대성 이론, 시간 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 못한다는 거죠. 끈이론은. 저는 앞에 39페이지에 걸쳐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한다. 무엇을? 지배 물질이 있다. 지배 물질 가지고 현실을 설명한다. 뭐 일반적으로 지배 물질이다 그러면 암흑 물질 아니겠습니까? 암흑, 알지 못하는 물질. 그게 바로 어미 블랙홀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끈이론에서 어미 블랙홀 아이디어를 채용한다면 만물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이 어미 블랙홀이라는 거죠. 왜? 만물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지배 물질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먼저 지배 물질을 찾은 다음에 뭐 끈이론을 적용하든지 아니면은 뭐 만물의 바로 뒤편에 만물의 근원 물질은 회전하는 철입자라는 논리를 적용하든지 이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입맛에 맞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입맛에 맞게 만들어낼 수가 불가능한 거죠.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 만물의 근원 물질은 회전하는 철입자이다. 저는 이거는 여기 끈이 있지 않습니까? 끈은 블랙홀이 탄생할 때 그때 끈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 끈의 근원이 뭐냐는 거죠. 끈의 근원이 이제 맨 첫 번째 페이지에서 끈의 근원은 이렇게 점입자다, 철입자일 것이다. 철입자가 회전을 하니까 공간 역시 만들어낸다. 여기서 이제 블랙홀이 하나 딱 탄생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서 이제 평평한 이것은 그 M차원 평면 우주. 이 평면 우주가 무슨 뜻인지는 저도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블랙홀이 하나가 딱 탄생되면 되는 순간 얘가 입자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평면이지 않습니까? 평면. 근데 블랙홀은 특징은 동그라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면 이게 차원 한 개를 동그라미로 만드는 것이 바로 블랙홀이다. 그래서 끈이론 다시 한번 그 끈이론과 어민 블랙홀 우주는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단지 접근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며 끈이론 비판론에 대한 어미 블랙홀 우주론의 해석. 끈이론에서 설명을 못하는 거를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거는 이제 나무 위키를 인용을 했습니다. 인터넷 이렇게 보면은 나무 위키에 촉근 이론이 있고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비판, 제가 여기를 캡처를 한 것입니다. 리처드 파인만 촉근 이론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못해요. 촉근 이론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못한답니다. 역시 어미 블랙홀 우주론도 아무것도 계산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계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계산을 못하는 것이고 대신 그림으로 기하학적 그림으로 그려서 40페이지 가까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론과 실험이 완전히 따로 노는데 이론은 단 하나일 뿐이죠. 어미 블랙홀이 우주를 만든다. 실험 그럼 어미 블랙홀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실험 뭐 간단히 몇 개 할 수 있다라는 거 40페이지에 걸쳐서 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게 암흑물질 아니겠습니까? 암흑물질 발견하려고 뭐 한 10조, 20조, 30조 이렇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미 블랙홀 우주론. 암흑물질이 바로 어미 블랙홀이다. 여분의 차원, 6차원을 작은 영역 속에 구겨 넣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어떻게 구겨 넣느냐는 거죠, 이게. 그 엄청나게 작게 구겨 넣는 비법이 뭐냐? 그 어미 블랙홀이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비법이다. 왜 하필 6개지요? 7개면 안 됩니까? 예. M개다, 모른다. 라고 설명을 했고, 이론으로부터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다는 점. 저는 40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39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여기
34페이지에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여기 이렇게 물리학의 위키백과 사전에서 써있는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셀던 글래쇼. 끈이론으로부터 표준 모형을 논리적으로 도출해내지 못했으며 양전자나 전자와 같이 기본적인 입자의 특성조차 소술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끈이론은 실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예견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뭐 전자, 양성자, 전자, 입자, 표준 모형. 뭐 뒤에 뒷부분부터는 제가 소설을 쓰는데 이게 과연 소설인지 아니면은 기하학적 논리 전개인지, 저는 이제 기하학적 논리 전개이다라고 주장을 하며, 이게 즉 어미 블랙홀이 이게 진실은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암흑 물질이라는 거죠. 암흑 물질이 어미 블랙홀이고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 진실이라면, 그렇죠. 어미 블랙홀이 우리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런 것도 축이 뭔지 공간이 뭔지 입자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양성자가 뭔지 전자가 뭔지 이거 다 설명 가능하다는 겁니다. 강력이 뭔지 중력파가 뭐냐 도대체, 전자기력 양력이 뭐냐,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할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왜 띄엄띄엄이 뭔지 양자 얽힘이 뭔지, 이거 뭐 제가 완전히 소설을 쓰는 건데 이중 슬립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역시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뭐 소설이라면 소설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비판한다면 비판하는 것이지만 결국 저는 이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우리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 표준 모형, 자기 홀극이 뭔지, 초전체가 뭔지. 어미 블랙홀이 우리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면 모든 양자역학적 요소도 어미 블랙홀에 기반하여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10의 30승 배나 작은 꼬인 다양차 속에 얼마나 많은 차원이 존재하는가를 연구하겠다는 사람을 어찌하란 말인가. 저도 이거 주장을 합니다. 많은 차원이 존재한다.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 끈이론하고 어미 블랙홀 우주론하고 매우 유사하다. 단지 접근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다. 그것은 일종의 직감에 지나지 않는다. 직감. 끈이론은 직감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39페이지에 걸쳐서 그림을 그려서 지금까지 물리학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거를 그림을 그려서 논리 전개하였다. 물리적 대상을 서술하는 정량화된 규칙이 있어야 하며 그로부터 일어나는 현상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라는 거죠. 근원 물질로 접근할 거냐, 지배 물질로 접근할 거냐. 지배 물질로 접근하면 모든 게 다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된다는 거죠. 끈이론은 현실 세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지식도 창출하지 못했으며 아무런 예견도 하지 못했다. 39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 촉근 이론을 열렬히 숭배하는 사람은 M의 이론이 M이 무엇의 약자인지 모른다. M은 어머니인가 아니면 그토록 주장하는 멤브레인을 의미하는가. 즉 M 이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M이 뭐의 약자냐. 저는 마미죠. 어미 블랙홀, 마미 블랙홀. 이론을 규정하는 방정식 개수가 적어야 한다. 10개보다는 5개, 4개보다는 1개가 더 우아하다. 1개, 결국 1개라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이 만물을 지배한다. 1개죠.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연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규정할 만한 방정식이 단 1개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끈이론의 방정식 수는 0개이다. 진짜 끈이론이 저도 뭐 알지는 못하지만 방정식 개수가 0인가요? 그냥 비판하기 위해서 0이라고 이제 과장한, 왜냐면 0이라고 해도 0이라고 비판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뜻 아닐까요? 진짜 방정식 개수가 0인지, 방정식이 없는 이론이란 대체 어떤 이론인가? 촉근, 그럼 다시 설명하죠. 방정식이 없어도 이런 거를 설명해낸다면, 우주 팽창, 보이드, 우주 배경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해낸다면, 이게 방정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방정식이 있습니다. 만물을 설명하는 방정식이 있죠. 만물을 설명하는 방정식이 보이드 설명 못합니다. 만물을 설명하는 통합 방정식이 어떻게 이 보이드를 10억강 우리 우주에 이렇게 보이드 띠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띠죠. 이렇게 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우주인데 엄청난 띠입니다. 이 띠가 10억 광년에 펼쳐가지고 이렇게 뻥 뚫려 있다는 겁니다. 과연 만물을 풀어내는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방정식이 과연 이 보이드를 설명해낼 수 있을까? 이게 그 방정식이 설명해낼 수 있죠, 결국은. 근데 그 수식을 풀기 이전에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방금 그것은 이제 블랙홀 Z이다. 제가 그 설명을 열심히 하였듯이 방정식으로 풀면은 블랙홀 Z가 나오고 그 블랙홀 Z가 바로 보이드, 10억 강년의 보이드를 만든다. 라고 답이 나올 것입니다. 척근 이론이 아직 미완성인데다 무한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는 것. 무한한 답이 나온다. 이게 결국 제가 앞에서 주장했듯이 이게 수학이죠. 근원 물질로 접근하면 수학인 것이고 이거는 답이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배 물질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블랙홀과 같은 대상을 통해 증거를 모으려고 하는 듯 이거라는 거죠. 척근이론, 끈이론, 어미 블랙홀이나 블랙홀이 아니라 어미 블랙홀 아이디를 채용한다면 만물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 끈이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먼저 이거 어미 블랙홀 우주론을 확실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끈이론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 이거죠.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 끈이론의 아이디어를 채용하는 거죠. 이게 누가 먼저냐? 현실을 지향하는 이론 물리학자들과 구체적으로 실험을 해야 하는 실험 물리학자들 사이에게 초권 이론의 대접은 굉장히 안 좋다.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학과 물리학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맹점이다. 결국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수학이죠. 이거 수학이냐 물리냐. 이것 때문에 연구하다가 아무것도 나올 기미가 안 나와서 그만두는 경우도 왕왕 있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을 여기다가 접해라. 넣어라. 10의 500개 승 개의 우주 중 우리가 생존 가능한 우주에 살고 있다. 10의 500개의 우주. 저도 10의 500개의 우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똑같죠, 결국. 근데 차이가 뭐냐? 이제 끈이론에서 어떤 우주를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있고 이게 다중우주론인데 다중우주론도 이제 끈이론에서 파생된 거라고 이렇게 제가 그 글을 읽었는데 이게 10의 500개성 무한대 우주가 펼쳐져 있다는 거죠. 이 무한대 우주를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드느냐? 어미 블랙홀이 무한대 우주를 만든다. 이게 어미 블랙홀이 아니라 어미 블랙홀의 어미 블랙홀, 조상 블랙홀들이죠. M 차원 평면 우주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게 수천억 개의 차원 하나 낮은 우주가 수천억 개 존재하고 그 개수 하나하나마다 또 그보다 한 차원 낮은 개수가 존재하고 또 그 개수가 존재하고 또 그 속에 또 한 차원 낮은 블랙홀이 존재하고 이게 지금 우리 세계라는 거죠. 10의 500승계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임기응면식 전개가 바로 척근 이론이 까이기는 원인이다. 이러한 임기응면식 전개.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유사과학이다. 역시 이렇게 접근해 버리니까 임기응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거 끈이라는 단일의 원리로 만물을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임기응변이 아닌 거죠. 만물을 해석하기 위해 계속 가정들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끈이론에서 어미 블랙홀 아이디어를 채용한다면 만물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순서가 끈이론에서 어미 블랙홀 아이디어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어미 블랙홀 우주론에서 끈이론의 아이디어를 채용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